모르겠을 것 같은데. 자, 갑시다. 네. 아, 한글 맞춤법. 재밌게 비교하고.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올릴 거나요? 예. 너 뒷모습밖에 안 나와. 여러분들 근데 안녕. 쌤밖에 안 보이던데? 맞아요. 자, 한글 맞춤법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네. 네. 진짜 오랜만에 본다. 네. 아, 자. 감정이 다시 감정이. 예. 옆으로 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저번 시간에 음운 변동은 발음의 문제라면 오늘은 표기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표기. 이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게 말이 쓰는 거. 저 발음을 제대로 하는 걸 배웠다면 오늘은 쓰는 걸 제대로 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네. 네. 한글 맞춤법인데요. 이 한글 맞춤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문규범 중에 하나예요. 어문규범 중에 하나다. 그럼 선생님, 어문규범에 뭐가 있어요? 표준발음법.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음운변동이 표준발음법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여러분 수능에 잘 안 나오지만 로마자 표기법하고 외래어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마스터하면 우리가 어문규범을 마스터한 거기 때문에 정말 바르고 고운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한글 맞춤 배울 건데, 한글 맞춤법은 수능 영역 중에서 좀 약간 천대받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리고 문법 분야에서 잘 내지는 않습니다. 간혹 내는데, 이 한글 맞춤은 실상은 작문이 있죠. 화법과 작문과 콜라보가 자꾸 나오지, 이렇게 단독으로 문법 문제, 어휘 문제로 잘 안 나와요. 근데 잘 안 나온다고 해갖고 앞으로 잘 안 나올 것이냐? 그것도 모를 일이야. 그리고 오늘 수업 들어봐야겠지만 좀 의미가 있는 것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나온다면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봐서 오늘도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을 특히나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총 50여 개 정도의 조항이 있어요. 그걸 오늘 모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조항 중에서 의미가 있고 수능에 나올 만한 그런 어떤 좀 약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순위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그 1순위가 뭐냐? 단연코 1순위가 가장 쉬운 자체를 그것도 이따 할 거예요. 스포했어. 원리입니다. 원리가 제일 중요해요. 한글 맞춤법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냐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한글 맞춤법 총칙지의 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항. 자, 1항이 뭐냐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야. 이거 여러분은 외울 필요 없어요. 수능에서는 소수이 안 나오니까. 물론 내신 수업이라면 외우라고 할 건데 이거 오늘 수능 강의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근데 내신 강의용으로 오늘 수업을 듣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맞죠? 이때 이제 표준어부터 일단 조져봅시다. 이 표준어는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중학교에 배웠다시피 첫 번째가 계층적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시대적 조건이 있고요. 세 번째가 지역적 조건이 있어요. 자, 계층은 이거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돼지 두루치기 아닙니다.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현대 서울말. 그러면 듣고 있는 우리 하지메 상이 어머, 왜 서울만 중시하는 거예요? 순천도 중요하죠. 할 수 있지만 서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표준어인데 이걸 이제 소리를 적다. 이게 이제 한글 맞춤법의 첫 번째 원리인데요. 그게 뭐냐면 표음주의입니다. 표음주의.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국어는 표음 문자거든요.
표 문자 중에 음소 문자거든요. 이게 원래 소리 나는 적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부가 조항으로요. 첨가하는 조항으로요. 어법 맞도록함을 플러스했습니다. 이게 표의 주의입니다. 표음주의 원칙이고 표의주의는 부가 원칙인데요. 왜 표의주의를 추가하게 됐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문법은 예를 잘 들어야죠. 예를 들면 꽃은 꽃도 꽃만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것을 표음주의에 따라서 원래 표기했다면 꽃은 꽃도 꽃만이 됐을 거야, 얘들아. 그럼 똑같은 꽃이 플라워인데 이 플라워가 어떤 환경에선 꽃으로 쓰이고 어떤 환경에는 꽃으로 쓰이고 어떤 환경에는 꽃으로 쓰여. 그러면 꽃이 플라워 이것을 바로 파악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죠. 의미 파악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원래 형태를 밝히자. 이게 어법을 맞도록 합니다. 이게 어법을 맞도록 한다는 건 뭐냐면 하지만 이것은 원래 형태를 밝히는 거예요. 원래 형태를 밝히는 거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일본어 학생도 다니고 있다는 것. 하지메상. 네, 반가운 하지메상. 원래 형태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때문에. 알았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원래 형태를 밝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지 않는가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생뚱맞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여러분 주어질 때마다 이것은 표의주의네? 요거는 표음주의네? 하면 너무나 체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박아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네 가지 아닙니다. 세 가지. 세 가지 경우에만 표의주의를 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소리난 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뭐냐? 물론 한글 맞춤법 규정집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를 해갖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첫 번째, number one. 금방 위에 나와 있던 꽃은 꽃도 꽃말 자세히 보면 꽃이 나중에 품사 강의할 건데 꽃이 체형입니다. 체형.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조사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똑똑한 다혜와 하지메는 영원히 저의 유튜브에 박제가 됩니다. 제가 리뉴얼 되기 전에는 하지메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어금 플러스 접사의 경우. 세 번째는 어감 플러스 어미의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만 표의주의를 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표음주의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항상 문법은 애를 잘 들어야 돼요. 애. 하지메가 길을 간다. 그 밑에 하지메 있죠. 하지메상 하지메가 할 때 뭡니까? 하지메가 체연이고 가가 조사죠. 이때는 체연 플러스 조사이니까 원래 형태를 밝혀야 한다. 그렇죠? 예, 이런 거죠. 원래 하진은이야. 그럼 발음하면 하진은이 되죠. 하진은. 근데 원래 형태를 밝히니까 하진은이 됩니다. 제 실명 공개하면 안 돼요. 어금을 접수하는 뭡니까? 어떤 경우냐? 어금 접수는 우리 다혜가 좋아하는 다혜가 키우는 강아지 먹이. 먹이 어근이고 접사가 이입니다. 그럼 이것도 발음은 먹이지만 원래 형태 밝혀하고 먹이 그렇습니다. 먹는 거죠? 먹이가 이름이 아니라 강아지 먹이, 고양이 먹이. 크림이면요? 강아지 이름이 크림이면 크리미의 먹이는 개껌이다. 먹이. 우리 그 동물들 먹이. 그거 동물들이 먹는 먹이. 먹이. 강아지 이름이 먹이인 게 아니라. 그럼 큰일 난다. 아니 먹이 큰일 난다. 어머니랑 접사. 어근은 뭐냐면 다음 시간에 그 단어 형성법에서 할 건데 어근은 홀로 쓰일 수 있으면서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접사는 홀로 쓸 수도 없고 중심적 의미가 아니라 주변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그걸 접사라고 합니다. 근데 어간어미는 뭐가 있냐면 어간어미가 이제 받침이 있으니까 또 먹어라. 먹어라. 그럼 발음은 먹어라가 되죠. 네. 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먹어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표의주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원래형태를 밝히는 건데요. 그 외의 경우는 소리나 적는데요. 선생님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 소리나 적었으면 예를 들면 나무가 발음도 나무고 쓴 것도 나무고 돌이 발음도 돌이고 쓴 거 돌이고 물도 그리고요. 세상 신뢰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강력한 기술기 들어갑니다. 수능급 내용입니다. 뭐냐?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원래 형태를 밝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법은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저 알아요. 진짜요? 어감 플러스 어미의 예외가 뭐였어요? 사라. 우와 진짜 똑똑하다. 자,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지메가 말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알려줄 거예요. 스토리텔링. 일단 써보겠습니다. 드러나다, 쓰러지다, 사라지다. 자, 어떻게 했냐? 어느 날 다혜가 막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길에서 도시리가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혜 노래 갖고 쓰러졌어요. 어머! 하면서 그러니까 도시리 아저씨 쭉 하고 사라졌어요. 일본 게임 이게. 왜 예외예요? 세 개가. 원래는 어간어미를 밝히면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 형태를. 그쵸. 왠지 빨리 드러나다 좋던데. 나도 네. 알지로. 근데 이걸 소리나 줘야 돼. 그러니까 어간어미 예외인데 근데 어디까지 물어보냐면 왜 그럼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원래 형태를 밝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아이유는 왜 그러냐면 더 어색한가? 원래 뜻에서 의미가 뭐죠? 멀어진 경우. 그렇죠. 의미가 멀어진 경우. 근데 이런 거는 수능은 안 나오죠. 아니요, 그 객관이 나오죠. 이 보기에 넣어놓고 위 이유를 적절하면서 뭐 고르는 거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죠. 들어나도 있잖아요. 들다. 그럼 선생님이 길에서 나올 때 뭘 두고 나오지 않잖아요. 이거 드세요 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쓰러지다 보니까 어머 내 몸은 소중해. 여기 너무 더럽잖아. 쓸고 쓰러져. 하고 툭 하지 않잖아요. 쓸고 넘어지지 않잖아. 그렇죠? 살 아직 넘으니까 살다 기본이 살다. 근데 뿅 하고 쓰는 거지. 살다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는 모두 다 원래 뜻에서 멀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원래 형태를 밝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또 어근접사의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 이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개 써줄게요. 지붕, 마개, 무덤, 맞춤. 그럼 원래는 있잖아. 집웅이야, 맛애야, 묻어미야, 맛웅이야. 그러죠? 맞아. 그래서 이제 웅, 웅이 이게 접사예요, 접사. 묻어미야. 그런데 이건 집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지붕이? 있어요. 자, 이 네 개는 모두 뭡니까? 집, 막다, 묻다, 맞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원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밝히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건 다른 이유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죠. 어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억하기. 사회 사람들이 쓰기에 어색하기 때문에 내신 때 있지 않나요? 네, 비슷합니다. 우리 다이가 비슷했는데 지금 뭐냐 왜 그러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원래 형태를 기억하기 힘들어요. 원형을 모르기 때문에 바보는 아니고요. 그래서 원형을 밝히면 오히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뜻,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형태를 밝히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한글 맞추고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다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탐구형으로 해갖고 수에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1번 강조고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한글 맞추고 중요한 거냐면 엄청나게 중요한데 사이시오 표기라는 거. 아, 이게 또 어마어마한데요. 사이시오 표기가. 사이시오 표기는 우리가 이 조항을 구조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조항을. 사이시오 표기 조항을.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사이시오 표기 조항을 제가 체계적으로 서술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사이시오 있죠. 네. 이 사이시오 뭔가부터 일단 알아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사이 사이에 시옷이 들어갔는데 사이에 시옷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발음 기호예요. 그 무엇에 대한 발음 기호냐? 니은음과 니은니은음과 된소리음 있죠. 이 세 가지에 대한 발음 기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만약 우리 하지메에게 요렇게 써놨다. 또 우리 하지메에게 요렇게 써놨다. 그러면 하지메는 등교길, 콧물. 선생님 저 콧물 나와요. 콧물 닦아줘요. 등교길에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색한 거죠. 그래서 하지메야 그게 발음하면 안 돼. 해갖고 사이시오 넣어줍니다. 그래서야 하지메가 등교길, 콧물 하고 발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시옷은 이렇게 니은음이나 니은니은 된소리음이 들어갔다는 걸 표시하는 발음 기호다. 요걸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이 사이시오 표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구조화해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합성어입니다. 그 합성어의 경우에 첫 번째 사례가 된소리음이 첨가됐을 때 그때 사이시오사고요. 두 번째가 니은음, 세 번째가 니은니은입니다. 그럼 항상 문법에 예를 들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유 플러스 고유잖아요. 네 플러스 가야. 근데 발음은 내가야, 내가. 이 흐르는 냇물 알죠? 네. 뭐 가장자리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 다 순 우리말이야. 근데 발음은 내가잖아. 내가. 내가. 그럼 된소리음이 첨가됐죠. 그러니까 사이시오 적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야. 아까도 했지만 코 플러스 물이야. 근데 우리는 발음을 콧물이라고 하지 않고 콧물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이시오 적어줘야 돼요. 세 번째 니은 니은음이야. 하지메 너 그렇게 살아서 뒷일이 감당되겠냐? 뒷일. 네, 뒤 플러스 1인데요. 발음할 때는 뒷, 일이 돼. 그 역시나 사이시오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는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합성어일 때예요. 합성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합성어 아닌 경우에는 사이시오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똑같아요. 구조가. 다행인 것은 된소리음 첨가, 두 번째 니은음, 세 번째 니은 니은이야. 근데 A를 외우는 게 중요하죠. 그럼 고유 플러스 한자 했을 때 된소리가 나갔고 사이시오 표기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전세 플러스 집이 있어요. 전셋집. 네. 셋바. 그렇죠. 발음은 전셋집이 돼요. 전셋집.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쁜 다이가 말한 것처럼 사이시오 적어주고요. 나 니은은 너 그렇게 살다간 오늘이 제사한 날이다. 제사한 한자 날은 순 우리말이야. 그래서 발음할 때는 제 산날이 돼요. 그럼 니은 첨가됐으니까 사이시오 적어줘.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을 알려줄게. 수능급 주의사항. 이게 니은 니은이잖아. 니은 니은 발음이 최종적으로.
이게 애들이 혼동해갖고 니은님이 첨가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수능에서 많이 틀려요. 근데 이건 원래부터 니은이 있었다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많이 실수합니다. 맞죠? 난 니은님의 애야. 혼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혼일 되죠? 우리 혼일을 도모하자. 지금은 어렵지만 혼일 도모하자. 이때도 혼일에서 니은님 첨가되니까 사이시오 적어둔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합성의 경우에는 우리 이쁜 하지메가 아는 것처럼 원래는 뭘 할 수 없냐? 사이시옷 표기가 안 돼. 원래 원칙적으로 금지야. 금지인데 예외가 있어. 항상 문법은 있잖아. 여러분이 가만 보면 알겠지만 예외가 중요해요. 예외. 그 예외가 탐구거리 되고 수능거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외 중요한데 딱 6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 몇 가지밖에 없는 것들 애우는 요령 알려줬잖아요. 그것도 요령 알려줄 건데 우리 다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 쾌각, 곡각, 색방, 숫자, 횟수 이 6개는 원래 차하고 간, 퇴하고 간, 고하고 간, 세하고 방, 수하고 자, 회하고 수가 모두 한자예요. 근데 원래는 사이시오 표기하면 안 됩니다. 대수를 첨가되네요. 착간, 퇴간, 곡간, 색방, 숫자, 횟수에서 분명히 된소리음이 첨가되긴 하지만 이 6가지 경우에는 사이시오 표기가 원래는 금지입니다. 한자어니까. 한자 합성 우리 사이시오 표기라고 해요. 근데 6가지 외에다 한 거죠. 근데 이걸 애우기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것도 스토리텔링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6개의 경우를 애우고 안 틀리려면 있잖아요. 안 틀리려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 하지메가 바로 욕실 들어가고 세수하면 안 되고요. 아빠 차를 타갖고 학교 가는 도중에 세수해야 돼. 그래서 앞을 따서 차퇴고 세수해. 차 타고 세수해. 열심히 세수해. 차 타고 세수해. 차 타고 세수해. 슬로우 퀵 이렇게 애우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수능에 나올 급인 중요한 내용은 뭐냐? 사이시오 표기에 의해서 이어서 표기 시리즈 된소리 표기가 있습니다. 된소리 표기. 그럼 된소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어, 쌍디귿이 있는데 이 된소리 표기를 제가요 구조화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3가지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넘버 1 된소리 대기 환경일 때는 된소리 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된소리 대기 환경이기 때문에 어차피 된소리 발음할 건데 뭐드게 뭐하러 된소리 표기 한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발음할 거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하지메가 선생님을 좋아해서 난리 법석이다. 난리가 없어. 이러면 안 되고요. 난리 법석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혜가 된소리 대기 환경이 뭔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음변동 강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음변동 강의에 보면 된소리 대기 환경 1규칙 갈대밭 뒤에 갈대밭 서자 하면 뒤에 있게 된소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비읍과 시가 같잖아요. 그럼 된소리 대기 환경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된소리 쓸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된소리 대기, 된소리 표기 1규칙. 그럼 반대로 하지메야
된소리 대기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된소리 표기를 해야죠. 안 그러면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예를 적어주긴 했는데 이걸 된소리로 쓰지 않는다고 해갖고 된소리를 발음하지 않을 거다, 그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봐. 더 싫어봐, 더 싫어봐, 이거 아니잖아요. 오빠지, 그죠? 물론 아저씨지만. 그 다음에 어게, 더 싫어봐, 어게 기대고 싶어요, 어게, 그러지 않잖아요. 어깨. 그리고 아저씨 기름 듬뿍 넣어주세요, 듬뿍. 이거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뒷산에서 소적새가 온다, 소적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된소리로 쓰지 않더라도 사실 그렇게 발음할 사람이 없겠지만 원래는 그랬었나 봐요. 하늘 맞추기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어바, 어게, 듬뿍, 그 다음에 소적새 이랬나 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렇게 된소리를 이렇게 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시점에야 이게 된소리로 적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된소리 발음하지 않을 거죠. 않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세 번째 게 정말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분명히 아까 일규칙에서 된소리 대기 환경이면 된소리 표기 하지 말라고 분명 못 박아놓고서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된소리 대기 환경이어도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뭐하는 경우? 하는 경우. 겹쳐나는 경우에는 그렇죠. 된소리 표기를 해야 한다. 된소리 환경이어도. 그 예를 들면 우리 하지마 잘 말한 쓱싹 짭짤한 씁쓸한.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쓱싹 잡잘한, 그 다음에 씁쓸한 해도 제대로 발음할 거지만 이게 같거나 비슷한 글자 겹쳐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된소리 표기해라 는 겁니다. 이게 된소리 표기입니다. 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른쪽으로 가서요. 네 번째 여러분 아주 가치가 있고 수능에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이쁜 다이어 말한 것처럼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띄어쓰기. 이 띄어쓰기 사실 조항이 엄청 많아요. 단어는 띄어쓴다, 그죠? 단어 띄어쓴다 또 있고, 또 숫자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 또 있고, 호칭명 간직명은 띄어쓴다, 성가 이름도 띄어쓴다 또 있고, 그죠? 또 조사는 아무 말에 붙여쓴다 요것도 있고, 본용은 보조용은 영어는 띄어쓰는 원칙화돼 붙였음 허용한다 등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 우정에서 띄어쓴다 이렇게 많은데 우리 수능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많은 것 중에 두 개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한 조항씩 그냥 외우면 되는데, 그죠? 이 지금 필기해 주는 것만큼 약간 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데, 그 띄어쓰기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의존명사 띄어쓰기와 본영은 보조용은 띄어쓰기야. 다른 것들은 그냥 그 조항을 인지하면 끝나는 건데 요건 조항을 인지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의존명사 관련된 조항이야 그밖에 없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의존명사 띄어쓴다고 무조건 띄어쓴다,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뭐냐면 수능에 나올 것은 뭐냐면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 물론 그때 의존명사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5초명사로 만들었습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지, 대,
만큼 대로 또니 있어. 이 오총사인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붙여 쓰는 경우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틀리면 안 돼. 그래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만 명시해 드릴게요. 그럼 그 외의 경우면 다 붙여 쓰면 되겠죠. 네. 지는 어떤 경우냐?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만 띄어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하지메가 밥을 먹은 지 1시간이 지났다. 그럼 이때 시간이죠, 지가. 그럼 이때는 먹은과 지를 띄었어야 돼요. 그 대의 경우는 시간이나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띄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혜가 밥을 먹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뒤에는 시간 의미겠죠? 또 다혜가 자주 들리는 네. 대가 있다. 하면 또 장소겠죠.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대는 띄어쓰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붙였어야 한다. 반드시. 그 만큼대로뿐은 언제 띄어쓰냐? 관형어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관형어 뒤에서 띄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지메가 공부하는 만큼, 하지메가 공부하는 만큼 좀 해봐라. 하지메가 공부하는 대로만 해봐라, 따라 해봐라. 그리고 우리 하지메는 오직 열심히 공부할 뿐이다. 그럼 이때 만큼대로 뿐 앞에 와 있는 공부하는 공부하리 뒤에 걸 꾸며주죠. 그래서 그런 경우 무조건 띄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관용어라는 거 있잖아, 너무 추상적인데 딱딱딱딱 적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꾸미는 거다. 네, 정해드릴게요. 이 끝에 붙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관형사의 어미라고 합니다. 관형사의 전성어미인데요. 우리 국어의 관형사의 전성어미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은, 는, 을, 던이 있어. 이때 은은 생략되기도 합니다. 은을 던. 이 네 가지 경우가 붙어 있다. 앞에. 그럼 무조건 꾸미는 겁니다. 관형사어미가 그렇게 나니까. 그런 경우 무조건 띄었으면 됩니다. 뭐가 생략된다고요? 의가 생략됩니다. 의가 생략돼서 이건 니은되기도 하고 이건 의가 생략돼서 리을되기도 합니다. 맞죠? 이게 아까 공부할이잖아요. 공부할. 이때는 원래 공부하을이야. 근데 의가 타락돼서 공부할이 된 거예요. 네. 맞죠? 이게 이제 의존명사 띄어쓰기고요. 다른 의미 있죠? 처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본용은 보조용은 띄어쓰기 오니까 중요한데 이건 제가 세 개로 역시 다 구조화해 드릴게요. 제가 구조화하는 거 너무나 좋아해요. 첫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본용 보조용은 띄었음이 원칙이야. 근데 붙였음을 허용해. 이게 되게 원칙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무조건 띄었어야 돼. 그래서 중요해.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경우는 본용어랑 조사가 결합한 경우예요. 예를 들게요. 하지메야 이 마라탕은 이 마라탕을 먹어는 보았니? 먹어는 보았니? 그럼 이 눈이 대조의 부조사예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띄었어야 한다. 원래 먹어보았니는 붙였어도 돼요. 왜 보다가 이게 시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 용언이거든요. 그 다음에 본 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띄었어야 합니다. 또 하지메를 등장시킬게요.
하지메야 지붕에 올라가 보았니? 이때 올라가다는요, 오르다와 가장 같이 있는 합성 용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띄었어야 돼요. 이게 띄어쓰기에서 의미가 있는 두 가지입니다. 알죠? 그거 알아주시고, 나 다섯 번째, 설 5위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설 5위에 해당하는 이 한글 맞춤에 초대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개념도 중요해요. 두음 법칙 개념을 물어본 소수라는 문제가 학교식 나온 적이 있어요.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서 한자어의 첫소리에서 니은음이나 리을음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 법칙, 이게 두음 법칙입니다. 이 두음 법칙도 제가 체계화해 드릴게요. 세 가지로. 첫 번째 경우는 리을이 탈락해. 이 교차입니다. 두 번째 것은 니은이 탈락해. 교차입니다. 니은 교체. 근데 가만 보시면요, 이거 탈락. 요것은 교체죠, 교체. 그래서 뭡니까? 이게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의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수능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리발소가 아니라 이발소. 리자는 다슬 리자, 발자는 터럭 발자. 근데 이걸 이해하는 친구 이렇게 말하죠. 하지메가 엄마 나 미용실 다녀올게 하지 않고요. 엄마 나 털 다스리고 올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털 다스리다. 이발소. 나 우리 하지메는 여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하지메하고 다니 나중에 직장 가지고 노동을 해요. 노동.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로 딱 얼마 끝나냐? A 단순하다. 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예외가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화해 드릴게요. 난 너무나 구조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글 맞추고 규정집은요, 이렇게 체계화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런 것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멸룰이야. 멸룰. 멸룰은 왜 예외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 있잖아요. 두법 적용을 받아요. 원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있다는 건 첫 소리가 맞습니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있는 건데, 멸룰이. 그럼 멸룰이 첫 번째 소리에 온 거 맞아요, 틀려요? 두 법칙은 두음이야, 머리두자. 첫 소리에서만 적용이 돼. 근데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있다는 것은 멸룰이 최소 두 번째 음절, 그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 원래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맞아요. 받아버려요. 그래서 예외죠. 내재율이 아니라 내재율이 돼요. 왜? 모음 뒤에 율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백분율이 아니라 백분율이 돼. 역시나 니은 뒤에 왔으니까. 저기 받아요. 전부 지르고. 원래 받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수학에 순열 있죠. 순열. 배웠어요? 그럼 이거 순열이 아니야. 순열이 아니라 순열이야. 왜? 니은 받침 뒤에 왔으니까. 1년 힘드는. 어? 1년 힘들. 1이니까 리을 받침이잖아. 열. 그게 적용 안 받죠. 그리고 또 배열. 이것도 모음 뒤에 열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받아요. 이렇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있으면 멸률이 두법 적용을 받습니다. A의 적용. 그 다음에
접두사가 온 경우. 이 경우에도 뭡니까? 두음법칙 적용을 받아요. 첫 번째 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하지메는 신여성이다. 아니고요. 두 번째 글자야. 니어가. 적용 받는다니까요. 예. 합성어인 경우에도 두음법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남존 여비가 아니라 남존 여비가 아닙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의미 있는 한글 맞춤법 조합 두음법칙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여섯 번째 의미 있는 한글 맞춤법 조항은 부사와 정미사 이하고 희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요? 네? 갖다 주세요. 네. 좋은 법칙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두음법칙은 한자어 첫 소리에서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것을 리름이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에요. 그다음 부사점이사 이희예요. 이 부사점이사 이희는 뭐냐면 부사가 아닌데 부사를 만들어지는 친구들이야. 붙어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알면 이 이는 하다가 붙지 않을 때 그때 이가 붙고요. 희는 하다가 붙을 때 희가 돼요. 근데 수능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이가 붙는 경우예요. 이가 붙는 경우를 쌤이 4개로 또 역시나 구조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나 있죠. 하다가 안 붙어. 하다가 안 붙으면서 첩어나 준첩어가 오는 경우야. 그러면 하지메가 첩어는 모르고 준첩어는 뭐예요? 첩어는 똑같은 글자, 준첩어는 비슷한 글자야. 그래서 예를 들면 곳곳이가 돼. 곳곳 똑같죠 글자가? 그럼 첩어야. 이런 경우 이가 와. 희가 오다. 두 번째야. 하다가 붙지 못하면서 부사가 오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뒤에도 뭡니까? 희가 아니라 이가 붙어야 돼요. 더, 우, 이. 세 번째야. 하다가 붙지 못하면서 비읍 불규칙 영혼이 오는 경우에도 이가 붙어요. 예를 들면 하진이를 고이 보내겠습니다. 고이는 곱게야. 곱다가 기본이에요. 곱다, 고와서 비읍이 탈락해버렸죠? 이게 불규칙해요. 그 경우에 이가 붙습니다. 네 번째는 하다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옷 받침이 오는 경우에요. 예를 들면 하진병은 깨끗하다. 깨끗이가 됩니다. 만약 라스트 한글 맞춤법에 라스트 7번째는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의 발음이 있습니다. 의 발음. 이것도 4개로 체계화해 드릴게요. 의가 첫째 음절에 왔어요. 첫째 음절에 의가 오면 발음을 무조건 의라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자 그랬다. 의자가 아니야. 의자. 두 번째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의도 되지만 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해라.
주의도 되고 주이도 됩니다. 그 세 번째야. 조사의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사의는 의도 되지만 에도 됩니다. 에, 의, 에. 그래서 다해의 가방되고 다해의 가방입니다. 맞죠? 다해의, 다해의 가방됩니다. 그 네 번째, 자음을 첫 소리로 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무조건 이 발음을 합니다. 그래 예를 들면 다혜야, 넌 나의 희망이다. 그러면 희망이 됩니다. 맞죠? 이게 그럼 한글 맞춤법에서 수능급으로 나올 수 있기도 하고 또 내신 수업에서도 단골 나오는 한글 맞춤 조항들을 제가 7개 제가 추출해갖고 오늘 강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